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시 40분 인사드립니다. 박민영의 SNS 박민영입니다. 와, 오늘 코스닥 많이 밀리네요. 지금 1.7% 떨어지면서 680선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한 주 마무리하는 금요일인데 좀 더 올라주면 안 됐었나 하는 아쉬움도 있고요. 제가 삶에서 좀 힘들다 싶을 때 떠올리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갑자기 우리 삶에 막 크게 바람이 불어서 나를 흔들고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 바람은 늘 있었습니다. 뭐 거친 바람, 좀 덜 거친 바람, 혹은 보드라운 바람, 어떨 땐 시원한 바람. 이렇게 바람은 늘 우리 자리에 있었으니까요. 여러분도 오늘의 바람에 그렇게까지 힘들게 느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증시에 불어치는 이 거친 바람을 제가 다 막아드리고는 싶은데 물론 그럴 수도 없거니와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서서 바람 속에서 중심을 잡고 서 있는 역할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 시각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박민영의 SNS 시작합니다. 박앵커의 올백 시간입니다. 실전 매매 500만 원으로 정말 계좌를 운영하고 그걸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매수, 매도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포트 살짝 보고 오늘 함께 하시는 두 분 곧장 소개할게요. 포트에서는 어제 좀 변화가 있었죠. 다나와 신규 매수를 했습니다. 어제는 좀 오르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오늘 2.8% 내려가면서 포트 내에서 한 1.7% 손실입니다. 서울반도체 올라갑니다만 뭐 만족스럽진 않아요. 그래도 서울반도체는 이제 3,600원 손실이에요. 손실폭 많이 줄여서 이제 곧 수익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LG머티리얼즈, 현대엘리베이터는 12% 나란히, 별걸 다 나란히 아니에요. 12% 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함께하는 이 두 분과 또 시장에 대한 그리고 제 포트에 대한 이야기 나눠봐야겠죠. 신석기 시대 STC 정대희 대표님 그리고 그레이투자클럽의 강현균 부장님 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 주 중에 두 분의 인사가 가장 힘차게 인사해 주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남자분 두 분이셔서 그럴지 모르겠는데요. 먼저 강 부장님, 예. 한 주 잘 지내셨는지요? 시장 한 주 동안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오늘 장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예, 저는 지난주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지난주 그리고 월요일부터 오늘 금요일까지 시장이 전반적으로 방어되어서 안정적으로 올라와서 저희도 그렇고 그리고 많은 투자자분들도 그렇고 많은 그런 하락 대비 수익을 거두시면서 안정된 일주일을 보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오늘 금요일장은 바이오주들이 동마적으로 다 하락하면서 코스닥을 다 끌어내리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뭐 수익을 보셨던 분들이 좀 약간 손실이 발생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지만 뭐 앞으로 주가 흐름도 나쁘진 않다. 저는 항상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 대표님이 오늘 제가 방송하려고 스튜디오에 들어오자마자 저를 보면서 깊은 걱정에 휩싸이신 표정과 각종 이야기들을 건네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좀 할 얘기가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정 대표님, 저한테 뭐가 그렇게 불만이십니까? 불만은 아니고요. 전형적인 이제 물론 뭐 시청자분들 중에서 잘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전형적인 그 초보 개인 투자자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제가요? 예. 네. 어떤 면에서요? 일단 어떤 면에서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 차트를 잠깐 봐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동안에 우리 박민영 앵커님께서 사신 종목들을 좀 차트에다 지금 띄워놨는데요. 보시면 자 차트 화면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좀 화면이 여러 개 종목을 놓다 보니까 근데 그 차트 화면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실적이라든가 어떠한 모멘텀에 의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간 것들 그리고 그것들이 이제 막 차익 실현이 나오기 시작한 것들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악재가 반복이 되면 주가가 올라가는 호재, 즉 펀드멘탈이 된다. 근데 그 반대로 보면 호재가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면 그것도 악재가 되거든요. 즉 주가가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결국은 차익 실현이라는 악재, 즉 불안 요소를 갖고 있는데 지금 다나와도 마찬가지고요. 다나와 실적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일진머티리얼즈도 2차 전지 관련 분야에서 실적도 괜찮고 모멘텀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차트에서 보시면 이제 빠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빠지기 시작하기는 초입 부분이라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그 실적,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뭐냐면
이거 실적이 좋은데 왜 빠지나요? 늦게 올라탄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먼저 좋아하시고요. 그러니까 이제 막 처이 빠지기 시작하는 하락 추세가 이제 만들어지는 부분들. 그리고 또 하나는 테마를 너무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매지원도 마찬가지고 현대 엘리베이터도. 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호재가 반복이 되면 결국은 악재가 됩니다. 호재가 계속 반복됐어요. 이미 노출이 많이 됐다는 거는 주가가 더 이상 올라가기에는 벅차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전형적인 개인 투자자, 즉 초보분들 그런 거를 딱 가지고 계셔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다나와 같은 경우도 실적은 상당히 좋습니다. 네. 근데 지금 차트를 딱 보시면 이제 막 빠지기 시작하거든요. 자, 보시면 일진 머티리얼즈랑 전혀 상관이 없는 업체예요. 근데 두 모습의 차트가 똑같죠. 그리고 앞에서 보시면 많이 올라왔어요. 그죠?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더 이상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를 기대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항상 그래요. 개인 투자한테. 저점 대비 이렇게 많이 올라온 종목들이 더 이상 어디까지 올라가길 바라느냐. 즉 주가가 올라간 거는 차익 실현이 나온다라는 거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우리 앵커님께서 좀 잘 기억에 담아두셔서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의 명언이네요. 호재가 반복되면 그게 결국 악재가 된다. 이거 좀 기억하는 거 필요할 것 같은데요. 속상하네요. 오자마자 지금 전 일주일 만에 얼굴 뵈서 반가웠는데 오자마자 지금 혼쭐이 난 기분입니다. 그래서 어쩌자고요, 대표님? 제 포트 어떻게 하자고요? 다 일단, 팔아요? 다 네. 나와 서울반도체 막 다 팔아요? 아니 서울반도체는 제가 저번에도 강력하게 말씀을 하긴 드렸잖아요. 긍정의 의견 주셨죠. 예, 갈 수밖에 없는 회사고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거는 결국은 실적, 제가 먼저 실적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면 실적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종목들이 나중에 실적으로 올라가서 결국은 차익 실현이 나와요.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실적이 괜찮은데 주가가 다시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바닥에서 수급이 들어오면서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서울반도체라는 종목만 딱 그 포트에서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서울반도체는 더 가져가셔도 됩니다. 이미 수익권 이제 거의 본전에 와 계시기 때문에 조금 더 가져가셔서 차익 실현을 좀 하는 게 그러니까 아직은 더 가져가셔도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방송 중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현대엘리베이터 추매하면서 약간 정 대표님이 내일 오셔서 분명히 뭐라고 하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살짝 하고 있었는데요. 강 부장님, 예. 같은 생각이신가 봐요. 너무 좋아하시는데요. 예, 저는 저희가 그때 제가 강력하게 서울반도체 추매를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 네. 그래서 추매가 됐는지 뭐 추매했어요. 예, 돼서 예, 좀 다행히 있습니다. 잘 돼서 그 가격에 저는 솔직히 그날 전부 포트를 정리하고 서울반도체에 올인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그런 건 생각만 하지 마시고 얘기를 해주세요. 근데 강하게. 저도 그렇고 보통 저희 회원들이나 투자자분들이 포트 정리하시는 거 되게 두려워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앞으로 더 잘 갈 거고 앞으로 더 모멘텀이 더 많고 상승 추세가 더 이어지신 그런 종목들이고 나머지 또는 테마주들이어서 많이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물론 이슈와 호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불확실하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정리하고 확실한 걸로 옮겨가자라고 네. 했는데 이미 손실이 이렇게 큰데 이런 거에 대해 불안들 하세요.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강력하게 주장을 하지만 그래도 그분들의 그런 말씀들을 경청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약간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서울반도체는 이미 한번 워밍업 했습니다. 지난주에 한번 워밍업을 했기 때문에 이 지금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지금 시점에서 그 워밍업 한 자리, 그 자리를 다시 돌파한다면 롱런할 수 있는 종목이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한 종목이라도 포트에 좀 든든하게 갈 수 있어서 다행인 것 같네요. 네, 좋습니다. 저 오늘 이렇게 시작과 동시에 혼쭐이 났는데 어디 두 분은 어떤 종목 가져오셨는지 한번 보죠. 딱 한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정 대표님의 종목은요. 강원랜드, 그리고 강 부장님의 종목은 CSA 코스믹입니다. 네, 투자 포인트 제가 집중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정 대표님, 강원랜드 설명해 주실까요? 앞서 말씀하셨던 그러한 종목들이 아니라는 거죠. 앞서 말씀했던 그 제가 떨어지기 시작한 하락의 그렇죠. 초입 종목이 맞습니다. 아니라는. 뭐 여러분들이 시청자분들이 제가 그 동안에 드렸던 종목들을 포트를 보시면 위닉스 그리고 대한항공 이런 부분들 즉 악재가 이제 해소 단계.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악재가 반복이 되면 펀드멘탈이 된다. 왜? 그 부분이 해소가 되면 주가는 다시 올라옵니다. 즉 위닉스도 마찬가지고요. 대한항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국제유가 하락 그리고 위닉스 같은 경우는 악재라기보다는 성수기에 워낙 잘 나갔고 비수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거든요. 자, 그럼 먼저 강원랜드를 추천드리는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이 우리나라는 2009년도부터 사행성 사업에 대해서 매출 총량제를 기준을 정책을 세우고 있는데요. 그 매출 총량제를 이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2012년도 이후부터 한 번도 준수한 적이 없습니다. 즉 그거에 따른 규제가 들어왔죠. 그러니까 2017년도에 카지노 사업에 대한 제어가를 받으면서 또 규제까지 들어왔습니다. 뭐냐면 단축 시간, 그러니까 영업 시간을 단축했죠. 20시간에서 18시간, 2시간을 단축했고요. 또 테이블 가동수를 180개에서 약 160개로 줄여놨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방문객 수가 줄었고요. 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여러분들도 다 알다시피 비리 채용 부분에 대해서 즉 인력이 부족하게 됐다는 거죠. 비리 채용이 됐던 인원들이 퇴사를 함으로 인해서 그 공백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제 카지노 같은 경우는 그 딜러들이 한 6개월에서 3개월 정도는 그 수행 기간, 그러니까 인턴 기간을 거쳐야 되거든요. 네. 그 기간이 거쳤고 9월부터 이제 현장에 투입이 돼서 약 225명 정도의 딜러들이 투입되면서 이제 테이블 가동수가 다시 증가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즉 악재 부분이 좀 해소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또 이제 이 국내 유일하게 내국인과 외국인이 동시에 출입할 수 있는 그런 카지노 업체이기 때문에 매출 그 총량제 부분에서 좀 불리한 부분이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 취임한 대표께서는 매출 총량제에 대해서는 준수하자. 그래서 6년 만에 매출 총량제에 대한 부분이 이제 준수가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따지면 매출액 감소는 자연스러운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걸 지켰기 때문에. 그러면서 오히려 정부 규제, 즉 영업시간 단축이라든가 그리고 테이블 수에 대한 축소,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완화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또 전통적으로 연말 고배당 관련주입니다. 올해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감소됐죠. 적자는 아닙니다. 감소됐지만 약 한 12% 정도 감소가 됐는데, 기존에 5천억에서 6천억 정도로 왔다 갔다 하다가 4천억 정도가 4천억 500억 정도 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캐시, 유보율이 높은 회사이기 때문에 작년 수준의 만큼 배당을 준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업적 펀드멘탈로 작용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또 차트를 이제 바로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수급을 얘기는 안 할 수가 없겠죠. 수급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기관의 수급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악재 부분들이 주가에 충분히 반영이 된 상태에서 어떻게 되죠? 우상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차트를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위닉스도 마찬가지고 대한항공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앵커님께서는 이제 막 하락이 시작되는 이런 부분의 종목들, 일진 머티리얼즈, 다나와 분명히 실적이 좋아서 올라갔어요. 근데 차익 실현하는 악재를 만난 거죠. 그 부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주식은 수익을 내기 위한 게임이기 때문에 외국인 기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실적이나 기업이 좋은 기업들은 결국은 나중에 차익 실현이 나오고 나서 새로운 모멘텀이 나온다라고 하면, 뭐 악재가 해소되는 것도 하나의 아까 말씀드렸죠. 악재가 반복이 되면 펀드멘탈이 된다. 그 해소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더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연말 고배당이라는 부분들이 기관 투자자한테도 외면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다가 내년에 이제 이런 부분들, 그리고 뭐 신사업 부분도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뭐 신사업 부분에서는 투자 단계이기 때문에 뭐 성장이 좀 나오긴 좀 어렵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바로 그냥 뭐 제가 매수가 말씀드릴까요? 가격까지 주시죠. 예, 매수가는요. 이것도 오늘 제가 새벽 5시 정도에 5시 반에 대한항공과 마찬가지 우리 작가님한테 보냈는데, 원래 종목을 좀 3개를 선별해 놨었어요. 근데 오늘 그 종목들이 다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겠지만, 강원랜드 지금 현재가에 그냥 매수를 해주셔도 되고요. 손절가는 25,000원. 그리고 목표가는 손절가 25,000원입니다. 잠시만요. 예, 네. 25,000원을 잡으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가가 3150원이고 3150원인데 25,000원. 예, 네. 손절가는 25,000원. 키가 안 먹네요. 손절가는 25,000원을 잡으시면 되고요. 목표가는 31,600원. 31,600원. 예. 까지 끌고 가죠. 뭐 31,600원이든 2,000원이든 그 이상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다소 지금 저항 구간 앞에서 좀 조정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 좀 있어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 꽤 상승이 났기 때문에 이 저항 부분 앞에서 조정이 들어올 수 있지만, 만약에 다시 한번 이 종목이 눌린다고 하면 25,000원이 깨지지 않는 선에서는 개인 투자자분들 반드시 분할이든 뭐 비중을 적게 해서든 들어가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랜드 같은 경우도 최근에는 조금 살살 계속 올라왔는데, 제가 사는 순간 이후에 또 하락 추세로 진입하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5,000원 부분이 깨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절대적으로 팔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 손절가를 잘 못 잡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라는 걸 왜 잡는지 몰라요. 손절가라는 거는 내가 매수한 이유가 3가지가 됐던 4가지가 됐던 그 이유가 하나씩 사라질 때 손절을 하는 거고요. 손절가를 잡는 의미는 말 그대로 손절가가 이탈이 됐을 때는 손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5,000원이 깨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뭐 너무 이일리비 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저는 솔직히 이 강원랜드는요, 이 저점이 올해 안에는 절대 깨지지 않는다라고 95% 이상 강력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 대표님의 강원랜드 전달 받아봤고요. 강 부장님의 CSA 코스믹으로 가볼게요. CSA 코스믹 하면 조성하 대표 그분 네, 맞나요? 맞습니다. 예,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분이 차린 회사. 예. 네, 어떤 포인트를 접근하세요? 왠지 뷰티 쪽에 그렇게 맞습니다. 화장품 막 관련 관심이 많으실 것 같진 않으신데요. 네, 맞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저는 뭐 지금 앞에서 정도혜 대표님께서 말씀을 좀 설명을 많이 잘해주셔서 저는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네. 이 CSA 코스믹 같은 경우는 11월 11일 중국 광군제 이쪽에 라인업에 확대될 그 광군제 그에 맞이해서 라인업이 확대될 전망이고요. 그리고 해외 신규 수주로 월별 호실적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화장품 업종이 요새 한 PER 30배 정도 되는데 이 종목은 저평가된 종목이고요. 그래서 제가 동사는 또 2018년 매출액이 한 967억 원으로 전년 대비 한 200% 이상, 그리고 영업이익이 1,200억 원 약, 그래서 흑자 전환을 전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가총액이 1,140억 원인데 영업이익이 이 정도 된다는 건 정말 수치로 본다면 네. 정말 엄청나게 크다고 느껴지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차트를 보시면요. 많이 떨어졌어요, 참. 네, 그죠? 참 많이 떨어졌죠. 네. 지금 미중 분쟁 그쪽으로 인해서 중국에 관련된 무역되는 그런 종목들은 다 많은 악재로 그렇게 해서 많이 떨어져 있는데요. 전에 여기 2017년도 3월에 보시면 이 부근에서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서 추세 상승의 출발점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때에서 추세가 이어졌고요. 그래서 2017년도 7월 이후로 계속 떨어지고 있는 그런 시점인데요. 지금 오늘 언제냐? 10월 내가 네. 잠시만요. 네, 지난주 부근에 거래량은 동반해서 양봉이 나온 시점부터 계속 위에 상단에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때 가격을 보시면 작년 3월에 시작됐던 그 거래량 터지면서 시작됐던 그 상승 추세 그 하단에 맞물려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여기를 지지해 주고 나서 지금 가격대를 보시면 여기 한 6,000원 정도 한 번 저항이 있었는데 여기 한 번 맞고 나서 한 번 더 조정이 있은 후에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저는 주가 빠진 게 참 좋아요. 제 종목이 CSA 이 종목이 광군제 맞이한 것도 있고 그 이후에 화장품 섹터가 앞으로 돌아올 업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매수가 참 좋게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격부터 해서 한 5,200원까지 받아서 사시면 다음 주 중 제가 다음 주에 다시 금요일 올 때까지는 최소한 10% 정도 그 이상의 수익을 주지 않을까 해서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제가 전형적인 초보 개인 투자자인 게 이런 얘기에 귀가 막 그렇죠. 뭐 다음 주까지 최소한 10%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괜히 사볼까? 뭐 이런 생각도 괜히 들기도 하는데요. 저는 근데 화장품주가 돌아온다면 다른 종목들, 뭐 대표 주자로 꼽히는 다른 종목들도 많이 있잖아요. 예. 그들 종목들부터 먼저 회복하지 않을까요? 먼저 지금 어저께 한국 화장품 제조라든지 한국 화장품 쪽에서 수급이 들어와서 21선을 골든크로스에서 올라온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그 외에 다른 종목들은 안 올라오는 상태고요. 지금 자리가 저는 이미 한국 화장품이 더 강하게 갈 수는 있지만 지금 자리가 매수 타이밍이 적기라고, 그리고 CSA 코스믹이 그런 종목군에 있다. 그러니까 큰 주자들이 먼저 가긴 네. 하겠지만 지금 아직 덜 올라온, 그래서 조정 들어가긴 구간보다는 앞으로 더 올라갈 확률이 더 큰 구간에 있는 CSA 코스믹이 더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됩니다. 네. 강 부장님 정말 눈빛이 순진무구한 눈빛이신 것 같아요. 보고 있으면 저도 모르게 절로 웃음이 나는데요. 정 대표님. 어떠세요? 사실 남자분들은 상대적으로 뷰티 쪽엔 여성분들보다 좀 약하시니까 화장품주 얘기하실 때 저는 좀 신기하거든요. 이런 쪽에 관심들이 다 있으신가 싶기도 하고요. CSA 코스믹 괜찮아 보이세요?
일단 뭐 저는 화장품 관련주들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화장품 관련주들은 상당히 좋게 보고 있고요. 아까 이제 그 강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좀 차트로 제가 한번 추가적으로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강 부장님께서 이제 워낙 잘하시는데 이제 방송이 아직 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이 라인을 이제 과거에 이 라인이 상당한 중요한 지지선, 그러니까 맥점이라 그러죠. 흔히 우리가 맥점으로 작용하는 자리인데 잠깐만요. 제가 이 자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때 당시 그래서 그 부분이 지지가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시는 거고 지지가 된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더 주가가 올라갈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CS 코스메틱 같은 경우는 색조 화장품 관련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원래 색조 이 색에 대해서 좀 화려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네. 또 색조 화장품 같은 경우는 여성분들한테 많은 인기를 끌죠. 아무래도 이제 요즘은 이제 점점 좀 한 듯 안 한 듯 하는 화장품들을 많이 하시긴 하지만 그래도 뭐 지금 차트상으로는 좀 그러니까 뭐 사드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좀 엮여 있어서 중국에 대한 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만 빼놓고 본다면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또 매출이 다각화가 돼 있어요. 한쪽으로 쏠려 있지 않고 건축 자재도 하고 있고 색조가 그러니까 화장품 분류가 한 32% 정도인데 뭐 기업 밸류로는 괜찮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음악이 나와요,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네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제가 제 코스모스 신소재 사시면 좋으실 거라고 10%에서 15% 말씀드렸습니다. 네, 10% 올랐고요. 이렇게 음악 나오는데 또 깨알 옆에서 그렇게 말씀 주시네요. 두 분 오늘 초반부터 끝까지 강렬하게 종목에 대한 강한 이 압박을 주고 계십니다. 길게 보고 간다면요. 정 대표님. 예. 죄송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예. 정 대표님의 이 종목을 제가 약간 뭐 일종의 대표님에 대한 확신? 이런 걸 한번 갖기 위해 예. 조금 사보고 예. 다음 주에 추이를 봐도 되겠습니까? 예, 얼마든지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위닉스도 그랬고 대한항공도 그랬고 저는 제가 분명히 방송 첫 출연 때 그랬습니다. 간택을 받지 못한데도 저는 수익률로 그리고 주가 움직임으로 보여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한항공도 알겠습니다.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일종의 대표님에 대한 저의 그거겠죠. 어찌 보면 오늘 혼쭐 난 거에 대한 반항일 수도 있고요. 사실 그리고 이 종목을 놓고 한번 추이를 보는데 포트에 어느 정도 담아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25,000원 아래로는 절대 안 갈 것 같다 얘기하셨으니까요. 다음 주에 떨어진다면 또 추매를 한번 해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종목이 또 방향을 어떻게 바꿔 나가는가에 따라 또 저희 금요일에 제가 대표님을 시작과 동시에 대표님께 또 화를 내볼 수도 있는 거겠죠. 아마 추매에게는 안 올 겁니다. 그래요? 한번 두 분의 강한 의지 과연 어떻게 반영될지 보겠습니다. 강 부장님께는 오늘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아닙니다. 관심주에 두고 다음 주에 한번 보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이 많이 해주실 겁니다. 네, 시청자분들이라도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정대희 대표님, 강현균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한 주 마무리하는 금요일 여러분 끝까지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